예윤에게 오늘 활기찬 하루 시작했니? 난 눈 떴을 땐 활기찼는데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대단히 무겁네. 아마 어제 비가 와서 기온이 이게 저기압이라서 그래서 몸이 무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체온을 올리고 해야 좀 덜 다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너도 좀 몸이 무겁거나 좀 다운이 되면 약간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경우는 쉬는 것이지만 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좀 업할 수 있거든. 좀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가 등록금이 진짜 비싼 학교 중에 하나였거든. 내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에 가장 비싼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과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평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등록금이 비싼 학교였어. 그래서 오죽하면 대학을 한국에서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이 비용이면 유학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니?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지. 그런데 반면에 학교 내에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어. 그러니까 전교 단위의 우수 장학금은 있는데 보통 그래도 과별로 한두 개의 장학금이 있잖아. 근데 그마저도 없었어. 그래서 다른 학교나 아니면은 해외 유학 사례를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을 해서 대학을 졸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일 수 있는 기회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 근데 요즘은 물론 과거보다는 제도는 좀 많아진 것 같아. 그런데 실상 내용을 보면 딱히 많아진 것 같진 않아. 거의 뭐 근로장학금이 종류가 좀 많아진 것 같고 아니면은 론 형태인 것 같아. 아직이야. 우리 때는 그마저 론도 까다로웠으니까. 론도 없었나? 없었던 것 같고 있어도 거의 뭐 진행이 거의 까다롭고 그랬었던 것 같아. 그런 거에 비하면 점점 어떤 부분에서는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면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다 좋아지니까 특별하게 더 나아진 게 있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 그래서 그건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 같아.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그때 학부 때의 나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지금 해당 사항이 거의 없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지금은 나보다는 후배들에게 기회가 더 가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그런 나의 학부 때나 과거 대학원 때 다니던 기억들에 있어서 좀 억울하고 아쉬운 면이 있어서 뭘 어떻게라도 기회가 좀 생기면 한번 도전해 볼까? 하나라도 해당 사항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교수님하고 관계를 좀 나아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음, 그래서 한번 대학 생활을 하니까 너도 그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면도 있지만 어, 학문적으로도 뜻이 있고 학과 내에서 관계적으로 또 교수님하고 관계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도 좀 더 돈독해지는 것 같긴 하니까 후견인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장학금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한번 어,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 내가 요즘 참 마음고생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하면서 마음고생을 여러 방식으로 하지. 근데 대부분은 어, 업무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아. 이유는 업무는 될 때까지 하면 되고 부족하면은 나보다 더 전문가이거나 하여튼 외부로부터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면 되고 그렇게라도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다른 플랜을 세우면서 하여튼 문제는 해결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상에서의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의 그게 좀 처신하는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생기거든. 대부분은 일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또 아니다. 그 일을 빌미로 친목 도모를 하는 라포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겨.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매한 2차적 관계와 3차적 관계를 넘나드는 그 경계선에서의 관계 설정을 잘못했을 때 벌어지는 마음고생이거든. 음, 그리고 이제 상대가 생각하는 기준과 컨센서스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차이가 났을 때 거기서 벌어지는 어, 문제도 있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과학적인 과학 자연과학에서의 객관과 주관의 얘기를 하자면 객관은 거의 절대성, 그러니까 거의 특별한 조건, 변수가 있지 않고서는 어,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변화하지 않는 형태잖아. 객관성이라는 것이. 주관성은 그러하지 않고 관찰자나 아니면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상대적인 어떤 결과성을 가지는 것이 주관성이라고 한다면, 근데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에서의 그 안에서의 객관성은 어떻게 담보되느냐를 보면 그 경우는 시대적 맥락, 그러니까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하고, 뭐 이거는 이 말과도 관련성은 있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함께하는 동질의 그 커뮤니티, 그 사람들 사이의 인식, 의식 사이의 합의, 개념의 합의가 동일하느냐. 거기서 오는 거기서 도출되는 객관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빨간색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것도 미술에서는 그 숫자로 얘기하는 게 있던데, 빨간색이 뭐 1부터 2까지의 그레이드 범위를 빨간색으로 지칭한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 경계 범위 내에서는 좀 이견이 있겠지만 대략 1부터 3까지의 범위를 빨강으로 한다는
합의, 대략의 합의, 상식이라고 통칭하는 어, 어, 그것을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를 하는 거잖아. 그렇거든. 아, 근데 있잖아. 점점 이제 이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는 소리잖아. 근데 점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접하는 인간관계가 제한적이 되고 채널도 제한적이 되고 내부적으로 또 그걸 또 소위 또 라인 탄다고 정치질을 하고 뭐 그러면서 점점 또 채널도 또 정리가 되거든.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물리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편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맞다라는 소리는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라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편협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자기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편협성을 강화하는 형태를 보이거든. 근데 그걸 어느 나이대가 들게 되면 그걸 스스로는 다 전문성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와. 그럼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게 되는 시기가 오지. 그게 꼰대가 되는 거고, 있지?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 그런데도 본인은 객관성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시기가 와. 그런 대부분의 전문가라는 집단들이 또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 자기 분야에서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보편적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진 않잖아. 이제 그런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이제 모든 것에 이제 빡침이 이제 위에 오게 되지. 상대가 수용적이면 대화가 되면은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협의가 가능한데, 대화가 불가능한, 이미 이제 딱딱해진 순간이 오면 대화가 불가능한 시기가 오잖아. 이제 그러면 깝깝하게 되거든. 플러스 여기서,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직급이 높아지고 하면 내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널도 단절시키게 되거든. 심플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관리를 위해서 크로스식을 하는 채널을 방면을 열어두긴 하지만 신북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정치지라는 정치 라인들을 형성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슬슬 왜곡이 시작돼.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의 인식에 왜곡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효율을 위해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형성해 두었던 주위의 신복들이나 채널들을 통해서 오는 정보들에 의해 현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내가 인식하더라도 그거는 네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사실은 현실은 이게 아니야 라고 자꾸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상태가 거듭 반복이 되는 게 오고, 점점 내가 그 집단으로부터 다른 구성원들하고의 접점이 생기지 않고 점점 특정인들하고만 교류하게 되는 상태가 되면 그 집단에서 고립이 되는 상태가 오거든. 대표적인 게 대표이사거든. 그게 다른 형태로, 감정적인 형태로 결합이 되면 그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야. 의외로 주위에 이렇게 나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는 환경을 조성시킬 수 있는,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이기도 하기도, 뭐 나를 이용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 스스로 편의를 위해서 효율을 위해서 조성시키는 환경 속에 상대가 의도를 갖고 나를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개입이 되면 여지없이 이제 나의 인식이 왜곡되면서 스스로 자기 확신에 부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불신이 계속 누적이 된 상황이 벌어지거든. 그러면 자존감 하락으로 일어나게 되고, 무엇을 해도 계속 내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벌어져. 내 말이 어렵니? 내가 너무 돌려 얘기하니?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분명히 너랑 마음 맞는 사람 몇몇은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거는 피하렴. 대단히 많은 채널을 열어두고 그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적 컨센서스에 대한 인식, 민감성은 계속 열어두어야만 해. 그래야 네가 균형감을 갖게 되거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지금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또래 집단 중심으로, 친한 친구들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대학 때도 아마 그렇게 몰려다니게 돼.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아니면 직장의 환경에 따라서 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내가 정신줄 좀 놓고 좀 편하게 지내려다 보면 의외로 너무 쉽게 나를 놓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경험을 하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곳에만 있지 말고.